지금 국민적 분노가 끌어오르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어제 있었던 쿠팡 청문회예요. 맹탕 청문회다. 심지어 이 해롤드 로저스 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아는 저 김범준 어디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 한국말 못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한국어는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거 저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통역하다 끝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진짜. 한국말 잘하는데 안에 들어오면 한국말 못한다. 못해. 이분 아마 평소에는 한국말 좀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왜냐면 통역하다 보면 시간 다 가고 그러니까. 통역을 해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안 부르는 게 낫다. 오히려 면피를 줄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네요. 하나만한 정문에 되고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대표가 나가서 얘기했는데 또 부르냐 네.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패착이다라고 보여요. 안 하니만 못한 청문회 대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거를 전 국민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례는 다른 외국계 회사에도 비일비재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구글 코리아에 네. 존 리라는 사장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존 리가 옥시에서도 사장이었고 맞아. 뭐 이런 사람인데 소위 말 검은 머리 네. 한국인 같은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인데 예. 이 사람이 한국말 그렇게 잘한대요. 그런데 갑자기 국회만 나오면은 영어로만 영어로 얘기해. 쓰는 거야. 어. 그래서 존 그때 네. 2018년에 국회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김경진 의원이 아니 사석 술자리에서는 쌍욕도 할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하다고 하는데 국회만 오면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말 것처럼 못한 행동하냐. 것처럼. 그 두 번을 나왔어요. 한 번에 나왔을 때는 동시통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듣고가 아니라 옆에서 동시통역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바로 답변했는데 네.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의원이 얘기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얘가 또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갑자기 더 한국어 퇴보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그랬던 그때는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 다뤘는데 이번에는 쿠팡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 거의 부글부글 끓었대. 우리나라가 가난은 참아도 무시당하는 건 못 참거든요. 참아요. 네. 지금 쿠팡이 하는 게 예를 들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보고서 다 갖다 내. 제깍제깍 갖다 맞아요. 내고 이 파장이 제한적이다. 주가에도 제한적 영향이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내라는 거는 하나도 안 내고. 하나도 아니고 한 반도 안 냈다. 정확하게 네. 조금 낸 거는 있대요. 네. 반도 안 냈다. 뭐 이런 거고 네. 일부러 지연적전 쓰고 I'm happy 뭐 to be here 뭐 이런 뭐 얘기하고 그래. 있고 근데 내가 옛날 미국에 좀 살았잖아요. 네. 근데 영어를 거의 안 썼거든. 네. 근데 어제 들으니까 네. 살아있네 아직 리스닝이 되더라고. 리스닝이 돼? 다 들리긴 들리더라고. 네. 근데 어쨌든 하나만한 얘기 진짜.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국회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이걸 뭐하러 얘기해 이거를. 네. 와 시간 이게 오지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사람도 사실은 동원된 그쵸. 고용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해롤드 로저스라는 사람도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김범석이라는 저 사장인데 이 진짜 사장이 계속 그 가짜 사장들을 내보내서 방어를 친 다음에 자기는 쏙 빠져서 면피하려고 하는 이 작태를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봐주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어제 SBS 그리고 오늘 한겨레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이제 과로사 했던 이 노동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쿠팡의 경우에는. 근데 이거 가지고 실제로 안 그런 것처럼 꾸며라. 그리고 그 기록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김범석이라는 사람을 좀 법률적으로 미국에서 끌고 와가지고 뭐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 변호사님? 그는 국적이 미국인이고 미국인이어서 안 돼요? 회사도 미국이고. 아 정말 이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이 돈 버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90% 벌기 때문에 그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타격이 있다. 내가 대응을 안 하면 그거를 무조건 심어줘야 돼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관업무 비용 드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게 싸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분이 네.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뭐 과징금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아 내가 이대로 그냥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 벌겠구나, 사업을 못 하겠구나 그렇게 네. 정도 돼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처럼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몇 조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절대. 왜냐하면 사실은 뭐 대표 바꾸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더구나 네. 외국인을 뭐 이분 아니어도 또 뭐 수없이 많으니까. 예. 그럼 나중엔 또 아마 영어 아니라 뭐 저 프랑스어 뭐 독일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아마 거 두 번 통역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 사실은 그런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이대로는 돈을 못 벌겠다.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에 그쵸.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기업은 한국에 오면 퇴출당한다. 살아남지 그쵸. 못한다. 우리가 금모기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IMF 때 우리가 이런 거 못 참아요. 무시당하는 거. 근데 그럼요. 쿠팡의 작태를 보면 한국 사람들 알기를 진짜 여기는 우리는 그냥 호갱인 거고 여기서 돈만 벌고 가면 된다. 이런 태도인 거잖아요. 네. 아니 그 SBS 보도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짧게 네. 그거를 하면은 이제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다음에 김범석 당시 쿠팡 INC 쿠팡 의장하고 쿠팡 임원이 메신저 대화 내용한 게 이제 SBS가 보도를 한 네. 거예요. 야,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야.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그래서 얘가 일을 안 했다라는 거, 태만 했다라는 거,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림, 그러니까. 화장실 이런 것들을 증거를 남겨야 돼. 그런 내용은 메모에 없는데요. 야, 걔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걔는 일용직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화나. 그러니까 뒷목이 뻣뻣해지네. 예, 성과급을 받는 사람 임원들 이런 사람은 본인 돈 때문에 미친 듯이 일하고 일용직들은 원래 퇴만하고 원래 다 노는 애들이야. 우리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그걸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아예 노동관이 아예 삐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계속 올해만 28명이가 죽었어요. 지금 쿠팡에서. 아니 내가 헷갈린데 8명이 죽었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죽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본인들 책임 아니다. 계속 네. 발뺌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법으로 당장 해결은 안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이 개인정보 유출에는 지금 적용하기 어려워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현재 180만 명 정도 뭐 쿠팡에 탈퇴했다라고 하는데 네. 자긍심과 이런 기업이 정말로 우리나라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국민들이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예. 8명이 지금까지 8명이 사망했고 했다고 예, 예, 예. 합니다.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좀 확실히 혼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장사하면 뭐 장사 못하고 떠나야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쿠팡 영업 정지를 논의하고 현장 조사까지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조치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영업 정기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뭐 매출도 크고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어도 아마 재판 가면은 뒤집어진 경우,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해도 집행 정지로 들어올 거예요. 아. 그럼 집행 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뭐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수단을 줘야지 안 그러면 자각이 안 되거든요. 네. 본인들이 뭐 영업 정지뿐만 아니라 지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는 아까 지금 그분이 20대 후반이었잖아요. 20대 젊은 분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분도. 그러니까 이런 노동 상황 같은 것들은 노동부에서 또 관리할 수 있어요. 네. 노동부에서 실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일을 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새벽 배송도 노동 조건을 다 준수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도 감독을 나가야 돼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노동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지켜지고 있는지 네. 그걸 감독을 해야 되죠. 그런 수단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도 물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도 물리고 그다음에 노동 실태 조사도 해야 노동 돼요. 실태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 정지 뭐 설령 그렇죠. 뭐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집행 정지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일단 영업 정지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 정지를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